최근 그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가장 좀 기다리고 있는 대출 중에 하나가 지금 9억 이하에서 대출 제도가 막 많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요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 세부 디테일이 좀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 디테일이 이번에 좀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9억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요게 뭐 시세 기준이 좀 있어요. 우선은 KB 가지고 뭐 하는데 신축은 뭐 KB 시세가 뭐 애매하기도 하니까 뭐 분양가 적용해가지고 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보금자리론을 좀 약간 열어주는 개념이니까 베이스는 보금자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LTV는 얼마를 해줄까?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집값 대비 얼마를 빌려주는지도 중요하고 지금 뭐 DSR 해가지고 소득 대비 얼마를 빌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대출을 제한하는 그 규제 중에 하나인데 LTV는 70% 그리고 DTI는 60%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LTV의 뜻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선 시세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비규제 지역, 지금은 사실 서울과 경기도의 4곳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70%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제 지역은 60%로 좀 제한이 됩니다. 근데 경기도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전 국민 인구수로 치면 거의 다 70%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9억 이하 기준에서요. 자, 그럼 이제 DTI는 60%. 이건 뭐냐면 소득의 60%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소득 대비 이자랑 원금을 갚는 걸 60% 이내에서 해라. 물론 최대 한도는 5억 원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또 생깁니다. 5년 전만 해도 DSR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DSR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DTI가 좀 어색해요. 근데 이 DTI와 DSR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담대 말고 주담대가 아닌 대출은 DTI는 이자만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 대비 대출이 좀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무슨 소리냐? 이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을 같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DSR에서는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같이 쓰면 오히려 불리해요. 왜냐하면 여기 원리금을 둘 다 계산하는데 신용대출은 또 짧게 봐가지고 DSR이 막 팍팍 떨어집니다. 근데 DTI는 뭐라고요? 담보대출은 원금을 따지는데 나머지 대출들은 원금 갚는 거는 계산을 안 하는 거죠. 원금은 갚는 거를 계산 안 하고 이자만 포함해가지고 퍼센트를 계산한다.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거는 원금 상환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원금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고 원금을 갚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자는 4% 중반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1%는 저렴한 종책대출인 것 같으니까 이자는 어쨌든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충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변수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연봉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은행금리가 만약에 5%다. 그리고 이제 30년 만기로 만약에 빌리면 DSR 40% 정도면 한 6억 정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DTI 60%로 바꾸면 9억 4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변수는 있지만 거의 그래도 한 3억 정도가 더 나와요. DTI가 60%니까 기본적으로 요율도 높고 조건도 완화되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다 이제 고정금리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용대출 없을 때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는데 만약에 신용대출을 넣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요 신용대출을 또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이라는 건 사실 뭐 만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만기가 애매한데 요 만기를 5년으로 책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금을 5년 안에 갚는 식으로 반영을 하니까 엄청나게 DSR을 타이트하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주담대만 받고 신용대출 받지 말라라는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DSR에서는 이게 반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봉 1억에 신용대출 1억인데 5년 만기라고 보면은 DSR 40% 하잖아요. 그러면은 2억 5천밖에 못 빌려요. 주담대가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얘가 다 잡아먹으니까. 근데 DTI로 만약에 하면은 한 8억 5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1억씩 더 해야죠. 신용대출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9억 5천, 뭐 3억 5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아까도 거의 9억 4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비슷비슷하다.
라고 보면 됩니다. 원금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행 금리를 5%로 가정하고 30년 만기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보금자리론 받고 플러스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대상인 아파트들은 고정금리로 아주 낮게 잡아서 대출을 잡으시고 그리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을 갚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바로 요 DTI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다가 요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를 논의 중이랍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도 면제해 준대. 상환 때도 면제해 주고. 자, 그럼 이거를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 대출이 있어요. 근데 우리은행 대출이 3년이 안 됐어.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막 내야 됩니다.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세요. 그래서 그냥 고금리 이자를 막 내면서 좀 버티려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기한에 따라서.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때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옮기라는 거지. 우리은행에서 보금자리론 그냥 오세요. 그냥 공짜로 그냥 옮기게 해드릴게. 이겁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단한 손해죠. 내가 지금 대출을 해줬는데 얘가 갑자기 저를 옮겨가면은 나 지금 이 돈 어떡하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금리인 거죠. 이게 정부가 지금 나서가지고 하는 거니까 야, 그런 거 좀 네가 좀 깎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만약에 보금자리론을 왔어요. 그때 0이에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근데 상환 때도 0이야. 그 말은 뭐냐? 조금 쓰다가 금리가 막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만약에 뭐 3%다. 그럼 나는 고정금리로 4.5를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냥 갈아타라 이겁니다.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봐서 적절하게 너가 유리할 때 들어왔다가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적용이 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대출인 거죠. 고정금리로 저리로 빌려준 다음에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겠지만 요게 9억 이하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거의 다 된다. 그러면 1주택자이신데 뭐 예를 들어 뭐 전세를 주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예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4% 중반이면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높은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낮게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줘가면서 이자 지원을 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안 내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혜택은 맞습니다. 조건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인데 1주택자도 뭐 필요하면 뭐 2년 안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다른 데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이게 적용이 다 되고 하면은 안 받을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은 아닌데 뭐 거의 뭐 이거는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말한 그 중도상환 수수료 정도만 지금 은행과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은행들 지금 뭐 예금 이자도 막 누르고 있는데 아마 협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이제 내년 초에 이게 정식으로 몇 월 며칠부터 한다고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웬만한 서울 빼고 웬만한 전국에서 그냥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1주택자 이런 분들 아니면 무주택자 이제 집 살려는 분들은 요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은 명확합니다. 1주택자분들 실거주 하러 들어가라는 겁니다. 실거주 하러 들어가라. 지금 전세가 막 내려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세가 막 내려가고 하면은 금융권에 부담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내가 저리로 고정으로 해줄 테니까 금리 내려갈 때까지 버텨라 라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가계부채가 또 크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가 워낙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안 되죠. 미국에서도 뭐 23년에는 안 내릴 수 있다 얘기하지만 24년에는 내린다는 지금 점도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론 자체가 딱 1년 버티는 거야. 1년. 23년에 어쨌든 받아 놓으면 이분들이 고정금리로 하다가 한 24년 정도에는 갈아타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정부도 시작을 한 거고 뭐 필요하면 더 연장도 하고 뭐 예산도 더 반영하고 하겠죠.